네, 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의 손용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유튜브 촬영하게 됐는데, 기존에 했던 내용에 좀 다른 내용이 좀 포함됐어요. 건대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지, 꼭 건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포함은 되거든요. 제가 포스팅을 한 거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다들 즐거울 때 저는 외롭게 출근을 해서 포스팅을 했죠. 물론 제 배우자와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오늘 포스팅 내용 자체가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일단 내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동도센트리움 타입이 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오피스텔보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 H까지 타입이 다양한데, 주력 타입은 A 타입이었고, 지금 보고 계신 요 오피스텔은 G 타입, 좀 큰 타입이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저희 동도센트리움 보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보셨던 분들은 꽤 넓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은 G타입은 서쪽인데다가 막혀있지 않아서 개방감이 좀 더 좋은데, 이 타입 자체가 기본 타입 크기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크기, 지금 사진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 1.5평에서 2평 정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이나 2명씩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날 제가 쉬려고 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는 손님이 오셨었어요. 꽤나 난감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세정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는 반려동물 거주가 어려워요. 물론 100%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 주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때 가장 힘든 조건이, 첫 번째가 반려동물, 두 번째가 주차 여부입니다. 주차는 사실 오피스텔의 경우에서는 타워식이거나 대부분 자주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차량의 전폭 제한이나 크기 때문에 타워식이 좀 어려워요. 실제 화양동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은 2개밖에 없어요. 캠퍼스시티, 그리고 건대 CJ힐스. 근데 캠퍼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주식이 아니고 타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는 어떻게든 구해드릴 수가 있는데, 반려동물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일단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쪽, 가끔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이쪽은 실외기 쪽입니다. 도시가스가 있고요. 이쪽 공간은 사실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캐리어 보관 정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복층 부분이죠. 이쪽 높이는 한 113cm 정도 될 거예요. 정말 낮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9c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크기인 거고, 계단실 보시면 이쪽 이렇게 있죠. 이쪽이 수납 공간 다 나오는 거예요. 이쪽 다 수납 문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이 옷장 부분이었던 거고, 공간이나 구조 자체는 꽤나 잘 나왔는데, 이 반려동물이 좀 중요한 게,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시는 임대인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건대나 세종대 주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때 반려동물과 거주하기 힘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특이하게 기재됩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으며 적발 시 즉시 퇴거한 후 퇴실 비용과 소득 비용이 발생함. 이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반려동물이 없다고 하고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몰래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입양 후에 임차인분이 없을 때 이제 강아지나 저희 고양이가 울기 시작하면은 방송이 나와요. 어떤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임차인분들이 소음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그 민원으로 인해서 임대인한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특약 기재된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즉시 퇴거도 해야 되고,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중개 수수료, 청소 비용, 소득 비용까지 청구가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강아지들은 어릴 때 그 이갈이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물어 뜯잖아요. 신발이나 이런 모서리 같은데, 그거를 손상시키면 그 수리 비용까지 다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이죠. 재작년에 다른 오피스에서 그 강아지를 몰래 키우다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알게 된 거예요. 거래서 장판, 도배 비용, 청소 비용, 소득 비용까지 청구되니까 보증금에서 꽤 많은 비용이 차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대나 세종대에서 그런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에서는 반려동물을 아예 못 키우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못 키우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계약해드린 손님이 계신데 고양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바로 임차인이 퇴실할 때 도배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고, 임대인분하고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경우였어요. 이러면 키우시는 임대인분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요. 임대인분 또한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임차인분은 고양이를 키우는 오피스텔을 구하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입주하기 전에 바닥 부분하고 복층 부분에 매트까지 설치를 해주셨어요. 전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계약은 했지만 관리 케어 안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막 강아지들 이렇게 뭐 파는 경우도 있고 도배 다 찍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 설치하시는 게 비용 절감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뭐 옵션 같은 거나 내부 상태는 다 아셨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그 세입자분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이, 고양이는 소음이 좀 적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스스로 좀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강아지들은 보통 바닥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고양이들은 이제 좀 이렇게 언덕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책상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은 그 인덕션 있죠. 전기 인덕션. 거기를 터치해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잠금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던 이슈가 바로 화재 사고였는데, 임차인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인덕션 위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단순히 지나갔던 게 아니라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터치가 됐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커져가지고 반려동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가셔가지고 고양이 인덕션 이 6글자만 검색하셔도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와요. 또한 그 가전제품들 중에서 미세한 털들이 들어가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나 저런 이유로 반려동물하고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방을 구하실 때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 있거나 있다면 꼭 반려동물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말씀 안 하시고 계약 다 진행하고 임대인분, 임차인분 서로 시간 양보해서 시간 투자해가지고 만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특약 설명해 드릴 때 저 강아지 있는데요? 이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은 저도 좋아하고 임대인분들도 좋아하지만 같이 거주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블로그 하면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약해 드렸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임대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데다가 임차인분이 도배도 하고 퇴실할 때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가끔 이제 몰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퇴실할 때 원상복구 하면서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들 얼굴 붉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아예 지역을 다른 데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가끔 이제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 괜찮은지 묻는 경우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햄스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구아나 이런 거, 거북이. 근데 뭐랄까 좀 소음이 발생하는 동물이나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배는 동물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처음 일할 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그 골드리트리버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주변 세입자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대요. 소음이 너무 크다고. 근데 임대인분은 알고 있으니까 아닌데 그 세입자 그 주먹만한 강아지라고 했는데 조그만하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세입자한테 노크를 하고 임대인분하고 갔는데, 그 주먹만 했던 강아지가 2달인가 3달 사이에 제 몸통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왈왈 이게 아니라 오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서로 특약을 써놨고 임차인분이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셨는지 다른 방을 구하긴 하셨는데,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건 조금 양해를 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사례나 일이 있었다면 참고해서 유튜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웠는데 다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빙판길이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